9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 볼 기사는 조선일보입니다. 요즘 의료계에서는 무천도사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천도사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무, 경력이 없어도 천,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도시에서 일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로 전공 과목이 없거나 진료 경험이 없어도 대도시에 살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점점 미용 피부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은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연봉 수억 원대의 조건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다하다 무천도사라는 말까지 나온 지금 더 큰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되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운행 시점을 밝힌 한강 리버버스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리버버스는 한강에서 최대 시속 50km의 속도로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오갈 예정인데요. 김포 등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곳에 문제를 덜기 위해 고안된 교통수단입니다. 내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으로 인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김포시와 가장 가깝게 설계된 선착장 아라 한강 관문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고촌역까지 거리가 4km 이상이 됩니다. 고촌역에서 마을버스를 2차례 갈아타고 하차한 후에 1km가량을 더 걸어가야 이 리버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과정만 30-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하고 또 자전거나 개인 이동수단을 리버버스에 들고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말에 구체적인 선착장 위치와 요금 등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과연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출퇴근길 교통혼잡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기사는 한국일보입니다. 간편한 카톡 선물하기, 가맹점주에게는 수수료 폭탄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간편하게 이 쿠폰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시장 규모가 작년에 13조 원대를 돌파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8조 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매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쿠폰이 많이 발급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늘면 매장들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다음에 보는 표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나온 표의 가장 왼쪽부터 브랜드, 또 수수료, 가맹점과 본사의 분담 비율이 차례로 나와 있는데요. 수수료와 가맹점 분담 비율이 똑같은 걸 볼 수 있고요. 본사 분담 비율은 모두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가맹점주가 최대 11%에 달하는 모든 수수료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건데 이 쿠폰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또 길게는 45일 뒤에나 정산이 된다는 점, 가맹점주들에게는 역시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전부터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아 왔는데요. 그동안 미온적 대응을 보이던 정부가 이제 정비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대 수수료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을 했고 취급 수수료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게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을 담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볼 기사는 경향신문입니다. 투자하는 청년은 늘어나는데 금융 이해력은 떨어진다라는 제목 아래 그래프가 2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부터 보시면 연도별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의 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건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면 20대 청년의 금융 이해력 65.8점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평균이 66.5점입니다.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산발적이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과 같이 교육과정 내에 금융을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점수가 높고 대졸 이상이 고졸 이상보다 점수가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권 교육 정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론 중심보다는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실용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월 5일자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